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지영 연구위원, 이성훈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휴 지나고 오니까 미국 증시가 살짝 좀 흔들렸더라고요. 그렇죠. PPI도 좀 안 좋았다고 하고, 뭐 관세 영향도 좀 또 신경이 쓰인다고 하고, 뭐 반도체 300% 이런 얘기들도 막 들리는데. 틀려가지고 또 100%에서 올린 것 봐요. 그러니까요. 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일 컸던 게 PPI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CPI가 뭐 예상보다는 뭐 부합했다. 네. MOM으로도 많이 안 늘었다 하면서 9월 인하 전망까지 등장을 했는데 네. 하루 만에 그거 다 들어가 버렸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PPI 중요도가 높아지는 구간인데 왜냐하면 기업들이 과연 가격 전가를 얼마나 할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PPI의 항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관세 영향을. 네, 그래서 뭐 도소매 유통 마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뭐 이번 달이 2.2%대 중후반으로 그 러우 사태 터졌을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니까 그 동안에 기업들이 그 자체적으로 관세를 감당해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그 본인들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번 PPI 쇼크의 좀 함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또 이제 시장이 신경이 쓰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물가가 낮아져야만 그래야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파월 의장이 전제를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관세 때문에 물가가 또 높아져서 못 내릴 것 같아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앞서갔던 걸까요? 아니 50bp나 기대감만 좀 너무 앞서간 거고 25는 그냥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배드와치 상으로도 25bp 인하 전망은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이고 네. 연준 입장에서도 물가가 그냥 이 정도로만 그 2%대 중후반에 흘러 내려간다라고 보면은 뭐 충분히 인하할 여지는 생기지 않을까. 근데 이제 계속 노이즈가 끼는 게 이제 트럼프랑 그의 측근들이 계속해서 노이고 한 번에 50 내려야 된다, 뭐 100bp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파월 의장한테는 조금 이제 그 신경 쓰이게 만든 요인이다. 결국엔 중요한 거는 잭슨 미팅까지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고 파월 의장 연설이 예정돼 있어서 이 얘기를 이번 주에 되게 많이 하고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중요한 이벤트이긴 한데 뭐 네. 냉정히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그냥 바람 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8월 말 잭슨홀 미팅은 어떻게 보면 9월 FOMC 프리뷰 성격이긴 한데 네. 잭슨홀 끝나고 나서 그 9월 달에 또 물가랑 고용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또 나오죠. 그거 보고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잭슨홀 예전에 22년도 같은 경우가 주식시장을 나락으로 보냈던 이벤트였었는데 예. 그때 한 파월 의장이 한 2, 3분 정도만 얘기하고 나 금리 더 올릴 거야 이러고 딱 퇴장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나락갔었거든요. 그랬죠.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 잭슨홀 미팅에서 증시 방향성을 본격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네. 정작 9월 FOMC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은 10월 둘째 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FOMC 끝난다고 하더라도 네. 장기 연휴가 있잖아요. 아, 그러네. 이때 뭐 포지션 베팅을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뭐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 원론적인 얘기 반복할 것 지켜보겠다.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진짜로 이제 9월 FOMC에서 그 퍼즐들이 맞춰지는지 계속 그때까지도 우리는 지표에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달렸으니까 네. 약간 좀 과속한 게 없지 않아 있었다면 그렇죠. 지금처럼 좀 안 올라오던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안 올라오던 종목들도 한 번씩 다 올라왔고 그동안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최근에 다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8월 달에 별로 못 갔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비주도주들, 소외주들이 갔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로테이션들은 계속되지 않을까. 지수는 갇혀 있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상으로는 최근에 조금 갇혀 있는 흐름, 답답한 흐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좀 이어질 가능성을 일단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훈 연구원과는 국내 증시로 좀 넘어와서 국내 증시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국내 증시가 진짜 말 그대로 갇혀 있거든요. 3,200선에서 계속 지금 한 달째 진짜 한 달 됐어요. 이 정도면은 이때 좀 좋았다가 금방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일단 배경은? 일단 지금 뭐 특별히 재료가 없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국내 주요 기업 실적 시즌도 마무리가 됐고 예.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증시 부양 정책이 조금 일관성 있게 그쵸? 꾸준히 이어지면 이게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네. 계속 그 세제 개편안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박스권을 장세를 유지시키는 조금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뭐 이제 그 외에도 사실 뭐 대외적인 요인도 관세 정책도 상호 관세는 지나갔지만 이제 새로운 이제 품목별 관세가 이제 새로 나타난 형국이고 그 외에 뭐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CPI는 뭐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 이제 PP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물가 압력이 잔존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 결국 조금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조금 만들기에는 좀 어려운 형국으로 지속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증시로 이제 외국인 순매수 기준은 6주 연속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발 리레이팅 기대감 자체는 여전히 외국인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 이렇게 외국인 수급 중심으로 하단은 지켜주되 박스권 장세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업종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내적으로 봤을 때도 증시 부양 모멘텀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모멘텀이 있으니까 둘 다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국내 증시가 쭉 온 건데 그 둘 다 약간 고민되는 상황에 와버리니까 지금 좀 정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둘 다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들은 6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또 딱히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좋은 모멘텀 다시 재생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와중에 또 반도체주가 급락을 하면서 미국에서 좀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반도체주 같은 경우 일단 미국 중심으로 좀 많이 최근에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한 와중에 이제 뭐 주요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이 조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또 이제 반도체 관세를 원래 100%였는데 뭐 200%, 300% 2주 안에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점이 아무래도 차익 실현성 그 명분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에도 국내 반도체주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막 특정 업종이 주도해서 가는 장세보다는 소외주랑 이제 주대주가 이제 계속 순환매하는 장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반도체주가 조금 흔들린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주 초반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주도 조금 흔들리는 흐름, 숨고르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요즘 미국에서도 보이는 게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은 좀 괜찮더라고요. 네. 또 알테오젠도 지금 장중에 2.5%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랑 좀 약간 패러다임 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그 지난주에 일단 미국 전체 26개 업종 중 제약바이오 건강관리 업종이 이제 가장 수익률이 높았고요. 예. 그 이유는 말씀해주신 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반영이 된 업종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증시 내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사실 소외주가 이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왔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상승한 게 2차 전지였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뭐 소부장 관련 업종들이 조금 상승폭이 좀 두드러진 모양새를 보였었는데 개별 종목 내에서도 사실 제약 바이오주가 좀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업종 전반에 걸쳐서는 사실 소외주 내에서 제약 바이오가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은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25bp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저는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사실 제약 바이오주는 현 시점에서 탑다운적인 관점에서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혹시 이번 주에 또 볼만한 섹터 뭐가 없을까요? 사실 이번 주에는 그 25일에 이제 한미 정상 회담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관세 협상 관련주가 이번 주에 좀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대미 투자 관련주는 다 이제 수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조선주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주에는 사실 뭐 지난주에 이어서도 계속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25일 정상회담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 요 정도는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또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다시 대세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체크해 볼 만한 이벤트들 정리해 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이번 주 사실 이제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21일부터 이제 23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이 이제 가장 큰 이벤트이고 그 외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협상 과정, 뭐 트럼프 반도체 관련 이제 관세 발언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잭슨홀 미팅과 이제 주말에 있었던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 요게 우크라이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관세 불확실성 또 이런 것들이 결국 주말에 있었던 이슈가 끝이네요. 그게 이제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그때그때 또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하는지 여부를 계속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